안녕하세요. 스파크 커넥트 및 스파크 커넥트를 활용한 스파크 애저 서비스 구현에 대해 발표를 맡게 된 데이터 플랫폼 엔지니어링 팀의 이승이라고 합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아파치 스파크에 스파크 커넥트라는 새로운 통신 방법이 등장하게 된 배경 및 이를 통해 스파크 애저 서비스를 구현함에 있어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발표 순서는 첫 번째로 아파치 스파크 커넥트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를 활용해서 스파크를 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 그리고 데모로서 스파크 서비스를 간단하게 보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를 활용한 스파크 클라이언트들에 대해서 데모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자, 첫 번째로 스파크 드라이버와 유저 어플리케이션 사이의 간결한 문제를 스파크 커넥트가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파치 스파크는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대부분 다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스파크는 데이터 엔지니어링, 데이터 사이언스 및 머신러닝 작업을 하나의 노드 또는 여러 개의 노드로 수행하는 다원어 기반의 엔진입니다. 핵심 기능으로는 데이터의 배치 및 스트리밍 처리, 안시 SQL 쿼리를 통한 대시보드 또는 리포트 작성, 페타바이트 규모의 데이터에 대해 다운 샘플링 없이 EDA 작업 지원, 머신러닝 알고리즘 학습 이후 대규모 클러스터에서의 운영 등이 있습니다. 하나의 스파크 클러스터는 스파크 컨텍스트를 갖는 드라이버 프로그램, 그리고 다수의 워커 노드, 그리고 드라이버와 워커를 관리하는 클러스터 매니저로 구성됩니다. 클러스터 매니저는 운영 환경에서는 YAN 또는 쿠버네티스가 많이 사용이 되고 로컬 개발 시에는 스탠드얼론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 드라이버 프로그램입니다. 스파크를 이용한 사용자 프로그램은 전통적으로 스파크 드라이버와 동일한 인스턴스로 구동이 됩니다. 즉, 스파크 기반의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은 다음의 순서를 거쳐서 개발 및 운영이 됩니다. 첫 번째로 스파크가 제공하는 4개의 언어 중 하나를 선택하고 드라이버가 포함된 스파크 라이브러리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드라이버와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을 같이 패키징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의 패키지를 드라이버 프로그램을 클러스터에서 구동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사용자의 프로그램과 스파크 드라이버가 서로 강하게 결합되기 때문에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스파크 드라이버는 스파크 컨텍스트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의 상태, 작업 스케줄링 및 장애 복구를 담당하기 때문에 구동 중에는 모든 익스큐터에서 접근 가능한 형태로 살아 있어야 됩니다. 옆에 화살표를 보시면은 이 드라이버 프로그램과 모든 익스큐터, 그 다음에 클러스터 매니저가 서로 통신이 필요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드라이버 프로그램이 종료되거나 접근할 수 없게 되면은 어플리케이션 전체가 실패하게 되고 이는 드라이버를 재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사용자 프로그램과 드라이버가 단일 프로세스로 강하게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 사용자 프로그램의 버그 또는 리소스 부족으로 인한 실패가 스파크 드라이버의 실패로 이어지며 이는 전체 어플리케이션의 실패로 결과를 내게 됩니다. 또한 이 드라이버 프로그램 내에 스파크 드라이버는 모든 워커 노드에서 통신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스파크 드라이브 클러스터와 같은 네트워크 또는 워커 노드에서 접근 가능한 네트워크에 구동이 되어야 하며 이로 인해서 드라이버 프로그램의 스케줄링 시 제약 및 권한 관리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스파크 커넥트는 클라이언트와 드라이버를 분리하기 위한 gRPC 기반의 프로토콜인데요. 스파크 3.4부터 애드온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스파크 커넥트는 스파크 클라이언트와 드라이버 간의 통신을 JVM 내부에 메소드 호출해서 gRPC를 통한 원격 호출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스파크 드라이버가 클러스터 내에서 클라이언트와 독립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스파크 커넥트는 드라이버와 클라이언트를 분리해서 클라이언트에서 JVM 의존성과
네트워크 의존성을 제거합니다. 이를 통해 클라이언트는 JVM이 아닌 언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원격에서 구동될 수 있습니다. 아까의 그림에서 하나의 드라이버 프로그램이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파크 커넥트의 전체적인 워크플로우는 이렇게 복잡하게 적혀 있긴 하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용자가 자신이 원한 언어로 만든 유저 코드가 중간에 인터미디어트 코드, gRPC로 표현 가능한 중간 코드로 변환되어서 이 중간 코드가 스파크와 통신하고 결과는 gRPC의 아파치 에로우로 시리얼라이즈된 형태로 반환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스파크와 스파크 커넥트를 비교해 보면 첫 번째로 사용자 프로그램, 즉 클라이언트의 위치는 스파크는 클러스터 내부에 존재하지만 스파크 커넥트의 경우엔 클러스터 바깥쪽에 존재합니다. 클라이언트를 구성하기 위해서 스파크는 팻 클라이언트로서 전체 스파크 클러스터로의 접근이 필요하고 또한 JVM 위에서 구동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스파크 커넥트의 경우에는 씬 클라이언트로서 최소한의 gRPC 클라이언트의 데이터 프레임 라이브러리만 있으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토폴로지의 경우에도 스파크는 전체 클러스터로의 네트워크 접근성이 필요하지만 스파크 커넥트는 커넥트 엔드포인트로만 접속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확장성의 경우에는 드라이버와 클라이언트가 하나의 덩어리로 있을 경우에 만약에 클라이언트가 많은 리소스를 사용하면 그때는 드라이버의 리소스가 부족해지겠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스파크 커넥트의 경우에는 드라이버의 인스턴스와 클라이언트의 인스턴스가 별개로 스케일링 가능합니다. 폴트 톨러런스의 경우에는 클라이언트가 종료되면 같이 있는 드라이버까지 종료되기 때문에 전체 작업을 재시작할 필요가 있지만 커넥트의 경우에는 클라이언트는 언제든지 접속을 끊었고 다시 접속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이런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스파크 커넥트는 이런 대부분의 기존의 스파크 API를 지원하지만 지원되지 않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총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클라이언트와 드라이버가 같은 프로세스에서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내부의 JVM을 통해서만 접근 가능한 프라이빗 필드들은 쓸 수 없다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프로토콜은 선언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쿠버네티스로 따지면은 우리는 보통 스펙을 정의하면은 쿠버네티스가 알아서 실행을 하죠. 스파크 커넥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실행 계획을 제어할 수 있는 API는 스파크 커넥트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스파크 커넥트는 사용자 단위의 세션 기반으로 환경을 관리하기 때문에 전체 클러스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스파크 컴피그 파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어할 수 있는 API는 스파크 커넥트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즈 케이스로는 총 3가지의 특징을 활용한 여러 가지 유즈 케이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파크 커넥트는 확장성이 좋습니다. 씬 클라이언트라는 특성 때문에 스파크를 서비스로 제공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언어 기반의 클라이언트, 표준 스파크 언어가 아닌 러스트나 고, 자바스크립트 등을 통해서 스파크 서비스를 사용하는 방법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터랙티비티가 있는데요. 인터랙티비티를 통해서 일반적인 노트북, 주피터나 VS 코드 아니면 IDE 등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파크 커넥트 기반 클라이언트는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웹 UI라든가 아니면 BI 툴에서 활용하기가 좋고요. 또한 모바일이나 마이크로 서비스 등에서 쓰기도 편리합니다. 마지막으로 MCP 서버에서도 사용하기 좋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데모로 보여드릴 부분은 스파크 애저 서비스와 그다음에 주피터 노트북, IDE, 마지막으로 MCP 서버를 데모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스파크 커넥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그러면은 두 번째로 이는 완전히 다른 컨셉인데요. 스파크를 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크는 전통적으로 설정하고 운영하기가 상당히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스파크를 서비스로 제공해서 사용자들이 좀 편리하게 쓰도록 하고 싶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필요한 기능 요건으로는 일단은 일단 회사 내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인증이나 권한 관리 같은 플랫폼과 연동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파크 클라이언트를 사용자나 서비스별로 커스터마이즈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스파크 애저 서비스는 아니지만 비슷한 서비스를 운영을 해보면은 여러 사용자들이 저마다의 파이썬 라이브러리가 필요하고 같은 라이브러리라도 저마다 다른 버전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용자나 세션별로 다른 기능 요건을 제공할 필요가 있었고요. 그리고 스파크를 구동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리소스들, CPU나 메모리, GPU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커스터마이즈가 필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파크 자체에 대한 커스터마이즈 요건이 있었는데요. 인하우스 패치들을 적용한다거나 스파크 프로퍼티들을 내가 돌리고 싶은 클러스터에 맞춰서 튜닝을 한다거나 아니면 리모트 셔플 서비스를 적용한다거나 이런 요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건들을 적용할 수 있는 스파크 애저 서비스의 임플리멘트로는 이렇게 총 세 가지가 현재 커넥트를 제외하고 리비와 큐비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차이점은 추상화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큐비의 경우에는 가장 높은 수준의 추상화를 제공합니다. 반면에 스파크 커넥트는 추상화 레벨이 제일 낮고 사실상 하나의 완성된 솔루션이라기보다 일종의 프레임워크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공하는 프로토콜도 다른데요. 큐비의 경우에는 JDBC라는 사용자가 되게 쓰기 편리한 프로토콜을 제공합니다. 반면에 스파크 커넥트는 gRPC, 그것도 리비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의 gRPC를 제공을 합니다. 멀티 테넌시의 경우를 보시면은 가장 큰 차이가 보이는데요. 다중 사용자 지원이라는 기능에 한정했을 때 큐비는 그런 기능이 디폴트로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들은 그냥 큐비를 쓰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션 아이솔레이션은 전부 다 제공이 되지만 세션 관리 기능도 스파크 커넥트에는 세션 관리 기능이 없습니다. 큐비에는 내장이 되어 있고요. 사용자 인증 그리고 리소스 쿼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표로 보면은 당연히 큐비가 풀스택이고 내가 필요로 기능이 다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은 반대로 말하면은 모든 기능이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기능을 특화해서 바꾸고 싶다라면 그만큼 큐비가 훨씬 더 어렵다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확장성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언어의 경우에 스파크 커넥트는 사실상 gRPC가 제공되는 모든 언어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큐비의 경우엔 SQL만 사용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스파크를 커스터마이즈 할 경우에도 스파크 커넥트는 3.4 이상 스파크에서 그 gRPC 스펙을 제공하기만 하면은 어떤 스파크든지 심지어 내가 따로 컴파일한 스파크도 쓰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반면에 큐비는 스파크와 같이 패키징돼서 배포가 됩니다. 즉 큐비 안에 스파크를 바꾸는 거는 상당히 많은 비용이 소모됩니다. 나머지들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하우스로 이런 커스터마이저블한 스파크를 사용자별로 커스터마이즈를 할 필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회사 내에서의 커스터마이즈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스파크 커넥트 기반으로 스파크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할 때 요구사항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구사항은 그럼 이런 스파크를 어디에서 구동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런타임의 경우에 스파크 드라이버 인스턴스에 스파크 커넥트 애드온이 포함된 형태로 어딘가에 구동을 해야겠죠. 그리고 스파크 크레덴셜로 커버로스 키탭을 제공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리소스 쿼터나 역할 관리나 어디트 로깅, 그다음에 수평 확장이 필요한 이런 런타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런타임으로서는 다닐 쿠버네티스의 다중 네임스페이스를 제공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인증의 경우에는 스파크 커넥트는 공식적으로 인증 메소드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파크 커넥트에서는 인증 프록시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엔보이의 XDS로 익스터널 어스 필터를 사용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스파크를 사용자가 직접 인스턴스를 만들고 변경하고 삭제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스파크에 접근하기 위한 크레덴셜도 마찬가지로
만들고 변경하고 삭제를 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인터페이스로 제공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 인터페이스로는 간단한 웹사이트를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금 이 그림이 히바나라고 스파크 애저 서비스의 코드네임이 히바나인데요. 전체 아키텍처고요. 여기서 이게 개발자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건 관리자의 개발자가 사용하기 위한 관리 콘솔의 영역이고요. 나머지는 스파크 런타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발자는 관리 콘솔을 통해서 자신이 관리한 스파크 인스턴스와 그 스파크에 접근하기 위한 크레덴셜을 관리합니다. 스파크 런타임은 직접적으로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시스템 네임스페이스 안에 엔보이를 통해서 접근을 하게 되고요. 이 엔보이는 요청에 포함되어 있는 토큰이 유효한지를 확인하고 유효할 때 실제 스파크 인스턴스로 요청을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 스파크 서비스에 대한 데모를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에 스파크 생성 버튼을 누르면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데모에서는 스파크 클러스터를 총 3군데 구성을 해 두었습니다. 여기서 인바이런먼트는 좀 사용자 편의적인 용어긴 한데요. 실제로는 쿠버네티스 네임스페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바이런먼트 생성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에 사용자가 알아볼 수 있는 쉬운 이름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인바이런먼트, 즉 죄송합니다. 인바이런먼트, 즉 네임스페이스 단위로 사용자의 키탭을 입력을 합니다. 이 키탭은 쿠버네티스 시크릿 형태로 관리가 됩니다. 이렇게 생성 버튼을 누르면은 하나의 쿠버네티스 네임스페이스가 생성이 됩니다. 이 네임스페이스 안에는 여러 개의 스파크 인스턴스가 구동이 될 수 있고요. 이 네임스페이스를 보게 되면은 임의의 이름, 서픽스를 달고 생성이 되었고요. 그 안에 커버로스 키탭이 시크릿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한번 스파크 인스턴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파크 인스턴스를 만들 때 현재는 파라미터가 2가지밖에 없긴 해요. 버전이랑 스파크를 어떤 버전 사용할 거냐, 그 다음에 익스큐터 개수를 몇 개를 만들 거냐, 이 2가지 파라미터가 있고요. 이걸 통해서 스파크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게 되면 스파크 공식적인 쿠버네티스 클라이언트에서는 이 인스턴스를 스파크의 스테이트 풀셋, 쿠버네티스의 스테이트 풀셋 형태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생성 요청을 하게 되면은 저 네임스페이스 안에 스파크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고 있을 겁니다. 실제 콘솔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지금 네임스페이스가 아니죠. 사용자가 방금 전에 만든 네임스페이스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스파크 히바나 데모라는 이름의 팟이 열심히 생성이 되고 있고요. 이 하나의 팟에는 2개의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스파크 스리프트 서버와 스파크 커넥트 서버 이렇게 2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서버가 뜬 것 같으니 확인을 해보면은 자, 서버가 다 준비가 되었죠. 그러면 저 스파크 인스턴스를 웹 UI를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커넥트 서버로 접속이 가능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리프트 서버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지금 URL이 마스킹 처리가 되어 있긴 한데요. 실제 접근할 때는 엔드포인트가 직접 노출되지는 않고 저 관리 콘솔의 프록시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든 스파크로 접속을 해야겠죠. 접속을 하기 위해서 토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토큰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폴트로 30일 동안 유효한 토큰을 만들 건데요. 이 토큰은 들어가서 날짜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토큰을 새로 발급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간단한 테크 데모이기 때문에 실제 서비스로 적용이 될 때는 좀 더 컴플라이언스에 맞춘 게 돼야겠죠. 그래서 방금 전에 만든 토큰을 스파크 커넥트 URL에 적용을 하게 되면은 사용자가 접근 가능한 커넥트 URL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만들어진 스파크를 사용하는 데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만든 스파크를 주피터 노트북을 통해서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에 파이스파크에 커넥트 애드온이 포함된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하고 나면 저 주피터 커널을 재시작하라는 메시지가 보입니다. 일단 주피터 커널을 재시작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파이스파크.sql 패키지에서 스파크 세션을 임포트해 옵니다. 이후에 스파크 인스턴스를 만드는데요. 기존의 스파크 세션 만들 때와 다른 부분은 저 리모트라는 부분입니다. 저 리모트 안에 파라미터로 스파크 커넥트 엔드포인트를 적어주게 됩니다. 만들고 나면 맨 끝에는 뭐 언제나 똑같지만 get or create로 스파크 커넥트 인스턴스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스파크 인스턴스는 기존 스파크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샘플로 4개의 엔트리를 가진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는데요. 이거를 스파크 웹 UI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방금 전에 주피터가 만든 세션이 보이고요. 그 세션 밑에 실제로 아웃풋 로우가 4개짜리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데모는 방금 전에 주피터 노트북은 서버 사이드에서 구동이 됐었죠. 지금 이거는 인텔리제이에서, 즉 로컬 PC에서 직접 스파크 사용하는 예제입니다. 지금 UV로 패키지를 설치했는데요. 보시면은 이와 같이 좀 최소한의 패키지가 설치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건 파이스파크와 넘파이, 판다스, 그 다음에 파이에로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데모와 동일한 코드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다른 부분은 지금 이 스파크는 로컬 PC에서 구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스파크의 실행 환경을 로컬에서 제어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의 주피터와 동일하게 실행을 시키고요. 그러면 결과도 동일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다면 이건 로컬 PC이기 때문에 디버그가 가능하죠. 저렇게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놓고 디버그 모드로 구동을 해보면은 각각의 브레이크 포인트에서 변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 프레임에서 first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첫 번째 값을 확인을 해보니 첫 번째 값이 잘 보입니다. 그리고 이 예제에서는 약간 다른 부분이 일단 toUpper란 UDF를 한번 활용을 해봤고요. 두 번째로는 스파크 SQL도 사용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MCP 서버를 간단하게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MCP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는 거는 로컬에 띄워놓은 간단한 오픈 웹 UI라는 MCP 클라이언트 웹사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제가 로컬에다가 MCP 툴 서버를 하나 설치를 해놨고요. 이 툴 서버의 소스 코드를 보게 되면은 지금 이게 전부입니다. MCP 서버에 fast MCP를 가져왔고요. 이 MCP 서버에서는 두 가지 입력을 받는데요. 첫 번째로는 스파크 SQL, 두 번째로는 파이스파크, 저 두 가지 입력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럼 MCP 서버를 구동을 했고요. 그러면은 이 웹 UI에서
MCP 서버 중에서 히바나라는 MCP를 한번 켜고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임시 테이블 하나 만드는데요. 숫자가 100개 들어가 있는 임시 테이블인데 각 숫자는 1에서 100 사이이고 그 테이블을 랜덤 넘버스란 이름으로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저 코드는 LLM 서버가 만들어서 MCP 서버로 전달한 거고요. 이 MCP 서버로 파이스파크 코드가 전달이 되어서 이게 히바나를 통해서 실행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만들어진 임시 테이블에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이블의 스키마는 넘버에 인트로 되어 있고요. 이 스키마를 보기 위해서 LLM 서버는 당연히 스파크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MCP 서버로 저런 스파크 SQL을 보내서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새로 쿼리를 날리는 거는 랜덤 넘버스 테이블의 평균 숫자가 몇이냐 라고 물어봤고요. 평균 숫자는 50.33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랜덤 넘버스 테이블의 값을 보여달라 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값들이 쫙 보이죠. 그러면 다시 MCP 서버로 돌아가서 이 LLM이 생성한 파이스파크 쿼리를 보시면은 이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파이스파크 쿼리가 히바나를 통해서, 즉 스파크 애저 서비스를 통해서 구동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지금 스파크 커넥트는 gRC 기반의 클라이언트 서버 프로토콜로서 리모트에서 인터랙티브한 접근을, 스파크로의 인터랙티브한 접근을 가능하게 해주는 프로토콜로서 이 스파크 커넥트를 통해서 데이터 프레임 API라든가 SQL API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스파크 커넥트는 외부의 잡 트래커라든가 잡 스케줄러, 그리고 사용자나 세션 관리를 통해 위해서도 사용되기 편리하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